오좋다! 주머니 터핀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비어디 드래곤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이 도마뱀 중에서 입문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딱 야행성에서는 레오파드 게코, 그리고 죄행성에선 비어디 드래곤, 딱 이렇게 입문종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양대 산맥일 겁니다. 근데 이제 비어디 드래곤의 매력은 아무래도 죄행성 동물인 만큼 레오파드 게코보다는 좀 더 애들이 활기차고 좀 밝은 성격, 그래서 좀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레오파드 게코 비하발언은 아니고요. 서로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비어디 드래곤은 주행성 동물인 만큼 사육장이라든지 사육용품 이런 부수적인 면에서 좀 전체적으로 초기 사육장 세팅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입양하기 전에 꼭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어디 드래곤은 이스턴, 웨스턴, 랭킨스 등 좀 다양한 아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키우는 비어디 드래곤은 포고나 비티셉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주 중앙 내륙에 서식하는 아이들이며 해외에서는 센트럴, 일랜드 이런 식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포고나 속 아이들은 좀 외모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 초보자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을까봐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 비어디 드래곤은 턱수염 도마뱀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 턱수염이 진짜 이렇게 수염이 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녀석들이 좀 겁을 먹거나 위협을 하거나 센 척하거나 구애 활동을 할 때 좀 이 턱이 부풀어지면서 검게 변합니다. 완전 수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턱수염이라고도 불리는데 야생에서는 좀 더 가시처럼 턱이 부풀고 좀 더 공격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키우는 이 시비개체들은 성격이 온순한 편이고 이런 행동을 자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녀석들 수명은 평균 6에서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는 아마 야생에서의 평균일 거고요. 사육상에서 수명이 좀 더 길다고 합니다.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 크기는 최대 60c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제 경험상 꼬리 포함 50cm 내외로 자라는 좀 중형종에 속합니다. 자, 이 흔히 분양받으시는 베이비 때는 한 8cm 내외의 좀 작은 크기일 텐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소형종 정말 귀엽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고 데려오시면 큰일 나겠죠? 중형종이라는 거 꼭 알고선 입양을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육장 세팅 방법 설명드리면서 사육 정보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먼저 사육장을 고르셔야겠죠? 사육장 크기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육장은 베이비 때는 한 2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형종에 속하기 때문에 좀 성체가 되었을 때는 한 3, 4자 정도 추천을 드리는데 아마 일각에서는 비어디 드래곤은 성체 때 별로 활동량이 없기 때문에 2자 정도면 충분히 키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비어디 드래곤이 성체가 되면 활동량이 현저히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꼬리 포함 50cm 애들을 60cm짜리 사육장에다 키우는 건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이니까 저는 최소 3자 정도는 성체 때 제공해 주시길 추천드리고요. 사육장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3가지, 원목 사육장, 포맥스 사육장, 그리고 유리 테라리움 이렇게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 외에 리빙박스를 활용한 자작 사육장이라든지 PVC 케이지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하지만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초보자분들께는 지금 말씀드린 원목, 포맥스, 유리 테라리움 이렇게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자, 비어디 드래곤은 주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기구가 필요한데 원목 사육장과 포맥스 사육장은 보통 자동 도조기와 이런 등기구들이 일체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유리 테라리움을 사용하게 되신다면 별도로 소켓이나 이런 등기구를 구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사육장을 고르셨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명과 온도 조절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이 비어디 드래곤이 사는 환경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어디 드래곤은 호주 내륙에 서식하는데요. 호주 내륙에서 사바나, 광목림, 좀 모래가 섞인 사막지대 이런 환경에서 서식을 합니다. 이 환경에서 비어디 드래곤은 일광욕을 매우 즐겨합니다. 이 일광욕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좀 그늘진 서늘한 곳에 좀 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울 때에도 핫존과 쿨존이 함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평균 온도는 28에서 30도 정도로 잡아주시고 핫존은 37에서 8도 정도, 쿨존은 26도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핫존은 온도를 높이려면 당연히 이제 열원이 있어야겠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비어디 드래곤은 정수리에 두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정안. 이 두정안을 이용해서
빛과 열을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내리쬐는 열, 빛을 내며 내리쬐는 열은 비어디 드래곤이 감지를 합니다. 문제는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하부 열원, 이 하부 열원은 감지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부 열원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베스킹 스팟 사용하시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어디 드래곤은 주행성 동물이니까 자외선을 통해 비타민 D3를 섭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UVB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이 UVB는 하루 12시간 내외 정도로 틀어주시면 되고 당연히 밤에는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밤에 야간 온도는 20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가 사육상에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한 23, 4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닥재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 바닥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녀석들은 사바나, 관목림, 모래지대 뭐 이런 데 서식하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건조한 환경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건 이제 뭐 키친타올, 신문지, 배변 패드, 루가망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천연 바닥재로는 사막모래나 뭐 아스펜 베딩, 샤니칩스 이런 정도가 있겠는데요. 이 비어디 드래곤은 좀 정말 많이 먹고 많이 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청소를 좀 잘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런 배설물의 냄새나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더욱더 청소를 잘 해주셔야겠죠. 비어디 드래곤이 생각보다 똥냄새가 좀 지독한 편입니다. 그럼 청소가 이제 용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키친타올이나 신문지, 배변패드 이런 것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난 좀 이쁘게 꾸며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스펜 베딩이나 사니칩스도 뭐 그렇게 관리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 사막모래는 이 배설물이 있으면 좀 장시간 지나면 좀 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스쿱 같은 걸로 막 배설물을 걸러내도 이 모래 자체의 그 배설물의 냄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물론 인펙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막모래는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 비바리움을 저처럼 하시려면 당연히 모래를 쓸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 제외하시고서는 모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재를 하면서 당연히 습도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비어디 드래곤은 오히려 습도가 조금 있으면은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어디 드래곤 질병 치료할 때 빼고는 습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냥 건조하게 30% 정도 잘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식품. 이 장식품은 어느 정도 세팅을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일광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핫존에서 올라가서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두꺼운 유목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좋고 뭐 이제 쿨존이나 핫존 사이 이런 데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은신 공간도 있으면 좋고요. 돌 같은 걸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어디 드래곤은 이 하부 열원을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핫존에다가 돌을 놓으면 데펴지겠죠? 그럼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핫존에는 돌처럼 데펴질 수가 있는 그런 장식품들 금물입니다. 자, 그리고 비어디 드래곤은 어렸을 때 어디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관목성을 띄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유목 같은 걸 더 해주시면 좋고 컸을 때도 어느 정도 반 관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세팅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그릇은 이제 건개 동화뱀이니까 마실 물만 제공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물그릇 핫존 근처에다가 위치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얘네 어렸을 때는 좀 물그릇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수 증세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좀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어느 정도 손바닥 크기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얘네 얼굴에다가 살짝 분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얼굴에다 묻혀준다는 개념으로 그러면 얘네가 그 얼굴에 묻은 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습은 안 되니까 딱 진짜 얼굴에만 살짝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먹이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비어디 드래곤은 잡식성이죠. 그래서 뭐 육식과 채식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는 68대 채식 2 정도, 그리고 좀 자라면서 66대 채식 4 정도로 이렇게 좀 채식의 비율을 높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 생먹이는 당연히 뭐 귀뚜라미나 미럼, 슈퍼미럼. 물론 슈퍼미럼은 어렸을 때는 급여하지 마시고요. 다 자랐을 때 급여하시면 되고, 사료 부침이 된다면 비어디 드래곤 전용 사료도 있고요. 그리고 푸디바이트 급여가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채식은 치커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야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쪽 카드 보시면은 이 육지거북 먹이 정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먹이 급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먹이량은 이 비어디 드래곤은 베이비 때랑 성체 때랑 몸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저번 레오파드 게코 영상 때처럼 일일이 단계별로 마리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딱 생각하기 쉽게 미럼 기준 베이비 때는 한 7, 8마리, 그리고 다 크면 뭐 슈퍼미럼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라면서 조금씩 늘려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또 개체마다 사람도 기초대사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체마다 달라서 혹시라도 내가 먹였는데 개체가 좀 자꾸 마른다 이러면 좀 먹이를 늘려주시고,
개체가 너무 많이 찐다 이러면 줄여주시고, 이런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고요. 자, 더스팅은 주행성 동물이니까 비타민 D3가 함유된 칼슘제를 약 2-3일에 한번 급여해 주시길 추천드리고, 멀티비타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스팅 해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욕은 이 녀석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아요. 더 자주 해주시면 좋지만 바쁘신 분들은 2주에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온욕은 컨디션 향상도 해주고요, 소화 촉진, 그리고 탈피부전 예방, 이런 효과들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온욕을 해주시길 추천드리고, 자세한 방법과 내용은 이제 저희 또 카드 보시면 비어디 드래곤 온욕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합사. 이 합사는 비어디 드래곤은 성격이 좀 온순한 편이고 어느 정도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합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몸 크기가 정말 비슷해야 합니다. 이 녀석들 먹성이 너무 좋고 또 습관적으로 좀 뭔가를 먹는 그런 행동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동족 생존의 비극을 보지 않으시려면 꼭 비슷한 크기로 합사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저희 옛날 영상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혹시 비어디 드래곤 엄마 개체와 그 엄마 개체에서 나온 해칠링들을 같이 키워도 되나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 난생 파충류는 알을 낳고 난 이후에는 모성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식들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떤 개체든 간에 절대 몸 크기가 차이가 나는 개체들끼리의 합사는 절대 금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형체 기준으로 이제 수컷끼리의 합사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암컷끼리는 평화로운 합사를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 수컷이 2마리 이상 모이면 그냥 피 튀기는 전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컷끼리의 합사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외에 브리딩, 암수구별, 질병,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또 그리고 영상을 나눠서 해야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